말보다 더 심오하게 공명하는 침묵이 존재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심오한 심리적 사상가 중 한 명인 칼점은 혼자 있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무엇이 그를 이 선택으로 이끌었습니까? 왜 인간의 마음의 복잡성을 탐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회사 대신 고독의 위안을 찾았으니까? 그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고독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을 위한 촉매제입니다. 점은 세상의 소문 속에서 진정한 자기 발견이 발생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대화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고독을 외로움의 상태로가 아니라 우리가 입는 외관이 사라지는 신성한 영역인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고독을 인식하여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대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사회적 압력과 외부 산만에서 벗어난 우리의 영혼의 부드러운 불평을 듣기 시작하는 것은 외로움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연결성을 축하하는 사회에서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외국, 심지어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반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을 완전한 침묵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전화를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을 요구하지 않고 언제라도 자신을 발견한 것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면하기가 준비되지 않은 진실에 직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독방의 순간에 매장된 생각, 해결되지 않은 감정 및 방치된 열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종종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점은 탈출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의 층으로의 깊은 여행으로 고독의 심오한 중요성을 인식했다. 고독은 단순한 반사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잠재적 에너지의 우물 역할을 합니다. 그는 종종 그의 호숫가 섬소인 빈겐타워로 후퇴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무의식의 깊이를 심오한 내성, 글쓰기, 조각, 그리고 파고들었다. 점은 많은 감과 가라는 진실을 파악했다. 고독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을 위한 풍부한 토양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혼자서 발견되는 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묵에 의해 마비됩니다. 외부의 소모가 가라앉으면 내부 폭풍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고독이 종종 외로움과 혼동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피하는 것을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칼점은 이 두려움을 심각하게 알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고독을 중요한 대립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과장된 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끝없는 엔터테인먼트 및 끊임없는 수다와 같은 모든 순간에 산만함을 채우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은 진정한 자기 이해가 외부 승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것은 내부에서 그는 심오한 고독의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우리의 자기 감각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 삶은이 확신을 보여주었다. 저렴한 지적인 그는 종종 세상에서 퇴락하여 그의 생각과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레이크사이드 섬소인 빈겐 타워를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피난처로 건설했으며 깊은 내성과 창의적 표현을 탐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는 고독을 신성한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질문은 지속됩니다. 고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그 대답은 인간 정신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우리 자신을 찾을 때 잠재의식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감정, 욕망 및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두려움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불안하고 심지어 극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 인식한 바와 같이 진정한 자기인식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은 이 불편함에 직면함으로써 뿐이다. 그러므로 고독은 단순히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온 여행입니다. 중근 각 사람 안에 관대하고 미지의 영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적인 마음, 잊혀진 기억으로 가득 찬 영역, 억압된 감정,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는 상징, 우리의 더 깊은 자아에 접근하려면 오늘날의 세상에서 점점 더 드문 일이 필요합니다. 고요함. 고독의 순간에 사회 조건의 층이 높기 시작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는 숨겨진 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의 경우
고독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설명의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집단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의 심오한 측면과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상생활의 소문은 우리를 산만하게 하여 무의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는 통찰력과 진실을 공개합니다.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들과 같은 역사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반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멸에서 벗어나지 않고 창의성과 심오한 이해가 중단되지 않은 묵상의 순간에 번성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점은 심리적 탐구의 수단으로 고독을 받아들였고 그의 비전, 꿈, 그리고 무의식으로의 여정에 대한 깊은 개인적인 설명인 레드북이 된 것에 대한 그의 비전, 꿈을 및 내면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통한 여정은 종종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해가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측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상처, 두려움을 억제하며 숨겨진 불안감을 무시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고요함의 표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의의 뜻이 대립은 필수적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페르소나의 환상, 즉 우리가 사회를 준수하지 않는 가면 정의의 가장 중요한 계시 중 하나는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의 차별화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를 탐색하기 위해 우리가 하지 않는 가면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승인을 갈망하고 기대에 부응하며 우리에게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자신의 버전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이 세심하게 만들어진 외관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은 훨씬 더 진실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본질입니다. 중근 고독, 이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려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안 보냈던 개인을 묘사하고 항상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구적으로 참여하고 항상 공연하십시오. 그들의 정체성은 외부 검증과 얽혀있다. 그들의 자기 감각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인식하는 방식에 의해 성형됩니다. 그들은 결코 숙고하기 위해 잠시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관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역할, 책임,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욕망을 떼어내면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이것들은 불안한 질문이지만 점은 고독이 없으면 종종 주소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정 자신은 그의 젊은이들에게 내부 갈등에 직면했다. 그는 신문 프레드 유도에 의해 심리 분석 운동에 깊이 빠져 있었고 학문적 서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진화함에 따라 그는 그에게 부과된 기대에 의해 점점 질식을 느꼈다. 프로이트와 심리학의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지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개별화의 개인적인 여정, 자신의 진실의 교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고독을 찾고 깊은 묵상으로 후퇴하고 무의식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의 비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여정의 무게는 종종 적합성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진정성을 위한 유쾌한 투쟁을 반영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단순히 철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립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 이상을 수행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위해 건설한 우리 자신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그의 야망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사업가, 자신의 창조물이 자신의 비전보다 맹렬한 트렌드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예술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삶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갑자기 이해하는 개인. 이러한 통찰력은 깊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거짓 자아를 인식하면 우리가 진정성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렇게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대답은 고통스럽게 분명합니다. 변형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점은 진정한 자아를 바탕으로 개별화의 여정이 무의식적인 쉬운 길을 대립한다고 주장했다. 고독하게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깊이 묻힌 우리 자신의 부분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후회, 그리고 성취되지 않은 욕망에 직면하지만 이 불편함 안에는 성장을 위한 가장 심오한 기회가 있습니다.
고독을 연금술 과정으로 간주하십시오. 고대 연금술에서 변형은 물질이 정제되고 다시 태어날 수 있기 전에 물질의 분해가 필요했습니다. 이 원칙은 인간의 정신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문에서 자신을 분리할 때 우리는 심리적 붕괴의 영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신념 및 조건부 응답이 풀리기 시작하여 그 아래의 원시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분해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 혼란에서 새롭고 종종 불안한 것이 나타납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는 개인은 영원히 바뀌었고 이전 자아의 그림자입니다. 중근 빙겐톨에서 자신의 비참한 경험을 통해 변화를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자체 포장 성수에서 그는 심오한 성찰, 창의적 표현 및 상징적 탐구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비밀스러운 비문을 돌로 애칭하고 그의 잊혀지지 않는 꿈을 연대시켰으며 그의 무의식의 속삭임에 항복했다. 이것은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의적이고 변형적인 고독, 불가분의 자의 무자비한 흘림, 영혼의 가장 어두운 쉬는 시간으로 내려봤다. 그러나 고독은 야생루의 후퇴를 요구하거나 사회에서 완전히 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의 침묵의 순간, 독방 저널링 세션 또는 방해가 없는 거냥한 산책로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의도에 있습니다. 고독이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자기 발견을 위한 강력한 초매로 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미하고 종종 침묵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 존재의 끊임없는 소음으로 익사합니다. 그리고 냉담한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단지 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정신, 방해로 도망치지 않고 공허를 소모로 채우지 않고 자신의 존재의 깊이에 직면하여 어둠이 나타나는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외관, 반의 요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할을 넘어서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의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름, 역할 및 일련의 기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문화, 가족, 그리고 무언의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깊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영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탈점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향한 이 여점을 개별화라고 언급했으며 그는 평생의 가장 중요한 노력을 고려했습니다. 개별화는 자기 개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더 나은 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의도된 사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에 완전하고 통일되고 충실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무의식적 측면, 강과 거부 또는 억제된 부분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고 눈에 띄고 고독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고립의 한 형태가 아니라 자기 발견의 수단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여정입니다. 중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준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화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쓴 스크립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욕망, 두려움, 모순을 모두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적합성의 가격은 엄청납니다. 진정한 자아를 버리는 것은 침묵의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별화의 여정에 어떻게 착수합니까? 정의 반에는 단순하고 심오했습니다. 우리는 안쪽을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은폐된 조각, 즉 꿈, 충동, 우리가 방해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군중에서 물러나서 혼자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잊혀지지 않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고독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우리는 자신의 특정 측면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가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 규칙을 고수하고 우리에게 추출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순종에 대해 찬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응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맛있는 마스크인 페르소나를 위조하여 세상을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관 아래에는 원시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오하게 실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개별화의 여정은 마스크를 벗겨내고 아래에 숨어있는 것을 직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끔찍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어두운 진실의 맨손으로 눕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착용한 외관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숨기는 단순한 마스크라면 어떨까요? 수년 동안 우리가 가장 안쪽의 존재와 어떤 관계가 없는 빈 껍질인 삶을 만들어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잊혀지지 않는 질문은 개별화의 본질이며 우리가 가장 깊은 두려움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여정입니다. 중근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억제하는 가격이 가파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의 일부를 거부할 때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무의식의 그림자로 후퇴하고 그들은 아기를 자랍니다. 이 억압은 내면의 혼란, 불안,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심오한 소외감을 일으킨다. 사회가 행복에 필요한 모든 사회를 달성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감상하고 불안하거나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본질에서 끊어진 골절된 존재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강조하는 개별화의 길은 엄청난 용기를 낳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사회적 기대의 사슬을 산산조각내고 심형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림자, 몸상과 깊이에 숨어있는 구직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개별화는 급진적 정직을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바라보고 환상을 벗겨내고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을 되찾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고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진정한 자아에 대한 퀘스트는 끊임없는 산만의 협박 속에서 펼쳐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재하에 우리는 영원히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외부 영향의 끊임없는 사격에 대응하여 그들의 기대에 맞게 자신을 선용하고 있습니다. 고독의 깊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외관을 흘리고 내면의 속삭임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습니다. 정은이 심오한 진실을 파악했다. 그는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빙겐 타워의 그림자가 있는 경계로 후퇴했다. 그곳에서 침묵 속에 가려져 기대의 소문에서 벗어나서 그는 무의식의 어두운 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창조적인 노력에 몰두했으며 그의 정신의 어두운 쉬는 시간에 모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었다. 그림자에서 개별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진실에 잊혀지지 않는 반야물들을 만큼 오랫동안 집단의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립의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적 규범의 끊임없는 조수에 휩싸여 다른 사람들의 질식에 대한 기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독은 냉담한 경험입니다. 산만함이 사라지면서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숨어있는 두려움, 고려되지 않은 욕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은이 불편함을 필수적으로 인식했다. 그것은 또한 깜박거리는 빛, 꿈, 창의성, 그리고 잊혀진 우리 자신의 잊혀진 조각들입니다. 개별화는 완벽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생생하고 미확인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 여정은 자아에 잊혀지지 않는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개별화는 단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록에서 뚝딱 거릴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자기 발견과 통합의 어둡고 구불구불한 길이며 평생 동안 전개되는 여정입니다. 자아의 궁극적인 버전은 없으며 더 깊고 어두운 층만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힘으로 여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의 경우 개별화는 완전한 완전성이 아니라 온전함을 달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모든 면, 즉 빛과 숨어있는 그림자, 알려진 그림과 가려진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일 주연절이 아닙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련을 겪고 우리의 길을 경험하여 진화하도록 강요합니다. 존재의 각 단계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화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끝없는 과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지의 심연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랜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식 정체성을 산산조각내고 불안한 변화의 본질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점은 우리에게 거짓 자아에 휩싸인 대안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운명이라고 경고합니다. 개별화 없이 사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서 끊어진 어두운 밤감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숙고하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마스크를 입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더 깊고 어두운 쉬는 시간을 감히 들었습니까? 개별화 없이 생활의 고통은 반삶의 고통과 비교할 때 진정한 부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레건을 입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더 조용하고 깊은 반향을 듣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까? 아니면 외부 세계의 소문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발견의 길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무시하기로 선택한 당신의 측면이 있습니다. 장식의 층 아래에 묻혀있는 쪽 사회적 기대, 자기 기만입니다. 분노, 질투, 불안감에 대한 감정을 품은 부분입니다. 잔인함, 이기심 및 헌폐가 될 수 있는 측면. 칼점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으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억제하려고 할수록 지배력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무의식의 깊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분노, 자기 파괴 위주기, 그리고 가혹한 판단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던진 표면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억압된 결함을 목격하지만 그들이 내부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생명의 산만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 무모한 상처, 은폐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깊이에서 나오고 일상적인 존재의 소문이 없는 섬뜩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대면해야 합니다. 점은 그림자와 대면하는 것이 그림자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직무를 짜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진정한 자기인식 요구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며 우리가 전적으로 선덕하거나 전적으로 악의적이지 않고 둘 다에 얽힌 합병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의식을 가혹한 빛으로 끌어들일 때만 우리는 우리가 포기한 우리 자신의 조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비참하고 필수적인 계산은 분리되어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나이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특정 측면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믿음에 교리됩니다. 우리는 기쁨, 동정심, 준수와 같은 감정이 보상을 받는 반면 분노, 반란 및 취약성과 같은 감정은 경멸과 충족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무의식의 심연으로 밀어내어 그들의 존재가 없는 것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제하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려 있습니다. 이 숨겨진 휴식 시간에는 그림자가 탄생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거부하는 특성,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감정, 우리가 수치심에 숨기는 욕망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측면에서 반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투영을 통해 자기 파괴적 경향을 통해 주기를 통해 우리는 탈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절과 사심의 자부심을 느끼는 개인을 고려하지만 관대함을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좌우 원한을 품고 있으니 억압된 분노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동적 공격, 쓴맛 또는 조용한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합리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개인을 고려하지만 종종 분노, 나 불안의 갑작스러운 폭발을 경험하십시오. 장기간 억제된 그들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점은 우리가 그림자를 더 많이 거부할수록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거의 없을 수 있는 깊고 정직한 내성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산만함을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기 때문에 고독이 필요합니다. 고독하게 당신은 당신이 회피하고 있는 진실로 홀로 남겨둡니다. 마침내
자신의 거울을 바라보면 성찰이 놀랍습니다. 고독은 다른 사람들의 회사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에 직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대와 일치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정하면서 페르소나를 지지합니다. 대조적으로 고독은 외관을 제거합니다. 인상적이거나 속이는 청중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진리만 남아 있습니다. 정 자신은 이 변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고독으로 후퇴했다. 랩북에서 그는 무의식적인 비전을 포착하고 비전자와의 대화,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에 대한 개인적인 탐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기인식이 외부 승인이 아니라 정신의 깊이를 탐구할 용기에서 비롯된 것을 인식했습니다. 무의식을 통합하는 그림자 작업에 참여하면 내면의 탐험에 대한 깊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어려운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억제하고 어떤 이유로 무엇을 억제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특성이 나에게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내 자신의 성격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어떤 면에서 나 자신을 오도합니까? 이러한 문의는 간단하지 않으며 응답은 종종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찰이 없으면 그림자는 계속 통제력을 발휘하여 표면 아래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도군이 대립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가 불편함에 직면하고 오랫동안 정직한 감정을 처리하며 우리가 소홀히 한 우리 자신의 측면을 되찾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 여점은 단순히 어둠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림자를 압도하지 않고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면 그림자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우리는 덜 판단력이 없고 반응성이 떨어지고 더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안에 있는 숨겨진 힘과 창의성을 잠금 해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정성 감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점은 그림자를 단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포용할 때 심오한 힘과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자아의 필수 요소로 인식했다. 그림자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취약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폐된 잠재력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욕망, 우리가 강구하기로 선택한 감정, 그리고 우리가 억압한 본능. 이러한 요소는 단순히 방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에너지, 창의성 및 깊이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저수지입니다. 강도를 두려워하여 어두운 감정을 굳히는 예술가를 고려하십시오. 그들이 마침내 그들의 그림자와 대면할 때 그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풍부한 표현을 공개합니다. 또는 대립에 대해 겁에 질린 준수의 삶을 살았던 개인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 주장,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밝혀냅니다. 한때 인정된 그림자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태는 노력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널링, 명상 및 깊은 자기 반성과 같은 관행을 통해 무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탈출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탐험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거듭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측면에 직면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빛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어둠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외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아래에 있는 생명이 길지 않은 본질입니다. 내부에 숨어있는 그림자, 당신이 필사적으로 감추고자 하는 영혼의 부분에 대면하도록 감히 불안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빛의 표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시면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외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래에 있는 원시적이고 구속되지 않은 본질입니다. 당신이 현실을 더 많이 피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지만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어둠을 짜고 더 많은 완전한 당신은 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고하십시오. 당신의 존재의 어떤 조각에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묻힌 진실은 기다려서 두려움에 가려져 있습니까? 당신은 탈출구가 아니라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에 숨어있는 자아를 마침내 대면할 수 있는 기회로 당신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가죽,
문화 및 신념 체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방법, 소중한 것,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끊임없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기 시작합니다. 집단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힘, 부드럽고 끊임없는 중얼거림이 있습니다.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끝없는 전투입니다. 고독의 냉담한 속삭임과 충돌하는 소속에 잊혀진 매력,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공개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맞서 싸우는 열망, 점점은 이 고통을 대부분의 것보다 더 심하게 잡았다. 그는 사회가 개인을 형성하고 마스크를 제작하고 인간 정신의 심오한 깊이를 진정으로 캡슐화할 수 없는 기대치를 부과하는 방법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성을 희생시키면서 집단의 의지에 구부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의 그림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끔찍한 현실은 사회가 감히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범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위조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영혼은 자기 발견의 불확실한 여정에 대한 기만적인 순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환에서 희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단 곰팡이에 부합하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조각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깊이 묻히고 억압되고 거부됩니다. 아티스트는 창의성을 강화하여 평범한 경력을 쫓아냅니다. 몽상가는 그들의 비전을 침묵시키기 위해 그들의 친족의 기대를 달래다. 사상가는 제쳐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심오한 문의를 억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된 측면은 결코 실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 머무르며 조용하고 끊임없는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 좌절,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는 흔들리지 않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독이 단순한 사치가 아닌 이유입니다. 거부의 어둠으로부터의 필수 피난처입니다. 고독의 깊이에서 우리는 집단이 무엇을 벗겨낸 것을 되찾습니다. 준근 완전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한 비참한 여정인 진정한 개별화가 사회 혼란에서 고의적인 후퇴를 묘사합니다. 이 퇴각은 인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은퇴하거나 격렬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만큼 오래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신념을 신문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단지 당신 주변의 세계에 왜곡된 반향일 수 있다는 불안한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 여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으로 받아들인 많은 것들이 외부 영향의 반영일 뿐이라는 불쾌한 진실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희미한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벤처, 보증, 검증 또는 소속의 편안한 포용이 없는 벤처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외부인이 되고 그 위험한 길을 밟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발견을 위한 무기로 고독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심오한 소중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컨디셔닝의 층 아래에 묻힌 자아를 발굴하여 어둠에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존재의 그림자에서 그들은 냉담한 선명도, 심오한 깊이 및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부과할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목적 감각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길을 만들어낸 개인으로 세상을 대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이 집단에 다시 합류할 때 그들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무언가의 소지자로서 그렇게 합니다. 불안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독의 깊이로 후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고 집단을 탐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식하는 적합성의 그립보다는 생생한 진정성의 잠수에서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은 고립의 포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잊혀지지 않는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밟고 있습니까? 야스카코포니 아래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으스스한 기대로 침묵했습니까?
사회의 억압적인 무게와 깨지기 쉬운 자아 사이의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전투이며 우리 각자 안에서 분노하여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명을 형성합니다. 선택은 불길하게 불길한 것, 적합성 또는 진정성, 소속 또는 뚜렷한 진실, 어떤 길을 감히 트레드할 것인가? 시프트가 발생할 때 고독의 깊이의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침묵의 불안한 불편함, 당신의 생각에 무거운 짐은 어두운 덮개처럼 눌렀습니다. 마음은 종종 산만함을 찾고 외부 세계의 소문과 일상 습관의 위안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다면, 자신이 도망치지 않고 방대한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초기 불편함이 줄어들어 새로운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명확성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컨디셔닝, 사회적 기대 및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2층 아래에서보다 진정적이고 심오한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점은 고독을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적인 도가니로 보았다. 그는 그것을 영원히 연금술의 형태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간주했는데, 여기서 자아의 생생하고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녹아서 새로운 무언가로 재구성됩니다. 고독하게 무의식적인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합니다. 꿈은 더욱 생생하고 잊혀진 기억이 부활하고 매장된 감정은 인정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을 듣고 진정으로 환복한다면 고독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통찰력과 진실을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장 심오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고독한 안에 있습니다. 이 변형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수도 없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으려는 희망으로 고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명확성을 위해 갈망할 수도 있지만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부 작업의 본질입니다. 간단한 경로를 거의 따르지 않습니다. 리드를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연금술사와 마찬가지로 여점은 예측 불가능성, 인내심, 한복 및 모든 표면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부서진 느낌이 들었던 자신의 파편은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이 생각한 상처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잡아당긴 감정은 당신이 그들의 소나기를 풀기 시작하여 조용한 힘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준근 종종 내면의 통일의 과정으로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한 여정인 개별화를 묘사했으며, 이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독한 일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순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때 당신의 측면, 즉 두려움, 욕망, 외심은 장벽이 아니라 가이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온전을 향한 길을 밝히고, 당신이 그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세상을 탈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고독에서 나옵니다. 고독에서 전개되는 변화는 당신을 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위해 당신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내면의 자아와 대면하면, 당신이 전면 아래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면 당신은 외부 세계의 영향에 덜 취약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묶여있지 않으며 사회적 기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승인이나 검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고정된 새로운 명확성으로 삶을 탐색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외부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고독에 쓴 선물입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명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 당신의 본질, 항상 거기에 있었던 진실, 공개되기를 기다리는 여행입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은 고독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공개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고독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이 진정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고독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재발견되고 마스크가 눕고 영원히 온전한 길을 찾는 곳입니다. 칼종이 진리를 깊이 잡았습니다. 고독의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세계의 기대에 의해 남아있으며 표면 아래의 본질을 진정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받아들이고 내부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에게 고독은 심오한 교사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어두운 자아와 화해하며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정성 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같은 것을 고려하십시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고독은 가장 강력한 교사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자신의 조각난 버전이 아니라 완전한 무언가, 실제의 무언가로 나타납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과 함께 공명했다면 구독하고 떠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보는 방식에 도전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비디오를 게시하여 철학, 심리학 및 자기 발견의 깊이를 탐구합니다. 더 깊이 다이빙하려면 설명과 고정된 주석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거기에서 여행에서 당신을 안내할 수 있는 강력한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 탐험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